지금이라도 2019년 됐지만은 예일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한국 수업이 있지만은 한국학 전공 교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만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허지혁 기자입니다.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한국 여름은 좀 어떻게 좀 견딜만 하세요? 요즘은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미국 여름은 어때요? 미국은 뭐 나라 좀 크니라 이제는 얘기할 수 없고 네. 더운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만은 버스턴 근처에서는 사실 좀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한국 이번 여름에 덥고 좀 우리 북쪽에서 조금 이런 한류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한류죠. 왔으면 좋겠다. 그 한류 말고 약간 오페 있어요.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거죠, 교수님? 네. 사실 오늘 주제는 교수님이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오늘 그 이야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저번에 우리가 이제 BTS와 일본의 어떤 이제 관제 혐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 번 더 한류 이야기를 좀 해서 한 번 더 대박 조회수를 노리겠습니다.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류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되시는 점이 좀 있다고요, 교수님? 있죠. 상당히 크게 성공했고 해외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한국의 뭐 노래, 영화, 화장품이나 패션에 관심 갖게 됐고 큰 성공이 있습니다. 다만은 미래를 생각할 때는 한국의 독특한 것은 뭔지 좀 깊이 고민할 필요 있고 또 좀 높은 자원을 철학, 사상, 신념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문화는 아직 뭐 거의 해외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류의 현재는 굉장히 밝고 좋아 보이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 알맹이가 뭔지 재미있게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신념을 갖고 바람직한 생활, 사회가 뭔지 그런 콘텐츠 많이 부족해요. 다만은 전통 문화의 고대부터의 전라 문학이나 보면은 콘텐츠 많죠. 상당히 대단한 전통이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 콘텐츠는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그러니까 패션, 화장품, 노래, 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알려져야 될 게 있다, 해외에. 그게 바로 한국의 문화다. 사상이죠. 사상. 한국 사람 입장에선 한국의 전통 문화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외국에 그런 걸 강조하면 더 한류에 대해서 재미없게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한국 사람이 많지만 저는 좀 신기해요. 특히 그 유럽하고 비교할 때는 독일,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17세기, 18세기의 소설 읽고 당시 음악이나 예술이나 관심이 많고 하면서 거의 심각한 문화적인 단절이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핵심은 일제시대에서는 기본 교육은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는 일본사로 와서 갑자기 선진국 됐고 과거에서는 배울 거 없다. 일본이나 그런 문화를 받아야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교육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당연히 노골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고 방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인들 스스로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거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왜곡된 교육, 박지원의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 재밌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이거 재미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옛날 환경운동 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해외 가서 무슨 독일이나 환경도시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환경도시 찾으려면 여기 서울, 한양 도시는 완벽한 환경도시였어요. 일단 20세기까지는. 근데 그거는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해외 사례만 잡고 있고 원래 한국에 있었던 것은 자주 보지 않은 과거에 생각하지 않고 한국 미래에는 당연히 해외에 있는 선진국에서 배워야겠다.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처럼 한류가 계속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지금 한류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을까요? 뭐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역사를 보면은 아마 가장 좋은 사례는 만주였어요. 17세기에서는 동북아에서는 가장 힘이 센 나라는 바로 만주였어요. 기술, 경제력, 전략도 그렇고 대중문화도 그래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많은 중국인도 열심히 만주어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떠세요? 만주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문화 하나도 없고 실상은 민족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은 정체성이던 나는 만주인이냐 의식이 다 사라졌고 만주어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 당시에서 경제, 과학기술 여러 면에서는 만주 다 했지만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상, 전략, 정체성 그런 쪽에서는 다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은 보통 신경 쓰지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핵심이다. 그렇게 다 유지되지 않다면은 민족 자체는 사라질 수 있어요. 한국에 그런 우려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10년, 20년 하고 그냥 한류 끝날 게 아니라 200년, 300년 가려면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처럼 그들이 몇백 년 동안 쌓아왔던 사상과 철학, 문화도 함께 해외에 알리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시군요. 지금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해서 전통 문화를 조금씩 소개하고 한국의 진정한 전통 문화를 그 한류하고 통합해서 또 크게 발전할 수 있죠. 뭐 한국인은 특히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그렇죠. 저희의 굉장한 과제 중 하나죠. 노벨 문학상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제가 옛날에 한국 고전 문학을 영어 번역을 많이 하려고 생각했지만은 한국 그 문학 번역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는 현대 작가, 소설가를 번역하고 있고 전통 문화는 많이 번역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작가들을 번역해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고대부터의 전통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고 소개되지 않다면은 해외 학자이나批評하는 사람들은 한국하고 다른 나라의 차이점 전혀 모르고 한국 문학 작품을 보고 엽기적인 것을 생각할 이런 기생충이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작품은 한국 문화 전통 안에서 어떤 의지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문학, 전략, 예술인 제대로 해외도 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류이나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그러나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국의 사상과 고전에 대해서 외국에 알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문학만 아무리 알려봤자 많은 경우는 제 경우는 한국어는 사실 유창하게 못하고 왜냐면은 원래 학부 때는 전공은 중국 문학이었어요. 그 중국어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예일 대학에서는 일본어하고 중국어 수업밖에 없어요. 한국어 없었어요. 그 선택지도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제가 전부터 한국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회 없었고 지금이라도 전 19년 됐지만은 예일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한국 수업이 있지만은 한국학 전공 교수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여러분 요즘 그 신문이나 언론에서 한국어 붐이 일고 있다, 한국어 강의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막 얘기하면서 막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건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국학 수업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한국어는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한국학 전공이 어렵고 근데 한국학이 있어야 전공할 수 있죠. 그렇군요. 많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한국학 전공이 없어요.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신선한 어떤 문제 제기네요. 저희가 사실 이 한국의 전통 문화는 우리 스스로도 재미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괜히 해외에 알려봤자 효율성 떨어질 거라고 우리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셔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놀라운데요. 교수님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 갖고 또 저희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